미국의 총기 문제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총기협회 로비나 수정헌법 2조 같은 이야기들일 텐데요. 근데 오늘은요, 그런 정치적인 얘기 말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땅과 역사 자체에 뿌리 박혀 있는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4,00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20년 딱 1년 동안 미국에서 총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총격 사건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다 포함해서요. 44,000명이라니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미국이 7년 동안 이라크 전쟁 치르면서 사망한 미군이 약 4,400명이에요.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는요, 단 1년 만에 그거의 10배가 총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보다 자기 나라가 10배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저희가 오늘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총기 규제를 하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자연. 둘째, 그걸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족한 치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독특한 문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총기 규제를 막는 거대한 벽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의 압도적인 크기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총기 문화는 이 길들여지지 않은 광활한 자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옐로우스톤 면적만 봐도 서울시의 15배입니다. 나라 전체가 아니라 공원 하나가 이 정도예요. 이런 땅에서 국가가 날 지켜주겠지라는 생각이 쉽게 들었을까요? 아마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훨씬 먼저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광활한 영토를 배경으로 한 역사가 총에 대한 깊은 문화적 믿음을 만들어낸 거죠. 서부개척 시대부터 정착민들한테 총은 생존도구 그 자체였고요. 이 스스로를 지킨다는 개척 정신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서 총을 자립과 자존심의 상징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 총을 가지려는 데에는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만 막아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무시무시한 야생동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마주치는 야생동물의 클래스부터가 다릅니다. 몇백 킬로그램짜리 회색곰, 그러니까 그리즐리 베어나 제규어, 퓨마 같은 맹수랑 마주칠 가능성이 정말 현실에 존재해요. 이런 위협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강력한 총기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아주 무리는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그 치안의 공백 문제와 주마다 법이 제각각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숫자로 비교해보면 치안의 어려움이 바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땅은 거의 100배 넓고 인구는 6배 이상 많은데 경찰 인력은 고작 6배 정도 많아요. 이 인력으로 그 광활한 영토를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불안감. 이 공백을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방어수단을 가져서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에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통일된 총기법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주마다 규제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래스카처럼 엄청 널널한 주가 있는가 하면 뉴욕처럼 아주 빡빡하게 규제하는 주도 있죠. 이건 50개의 각기 다른 나라처럼 법이 다르니까 연방정부가 나서서 자 이걸로 통일합시다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논쟁적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바로 총이 단순히 범죄자만 막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갑질까지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총기 소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총을 가졌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사람들끼리 서로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갑질이나 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죠. 실제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화가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팬데믹 때 총기 규제가 엄격한 뉴욕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많았는데 오히려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텍사스에서는 그런 일이 덜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게 통계적으로 딱 검증된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평가들은 단순히 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밀도나 인종 구성 같은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반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총기 소유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쪽의 시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문제로 얽혀 들어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순환고리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광활한 지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문화를 낳고 치안 인프라의 한계가 그 문화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총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통일된 규제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는 거고요. 결국 미국의 총기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나를 지킬 개인의 자유와 모두를 위한 공공의 안전.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 없는 질문이지만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